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세상에 의해 바뀌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걸음걸이, 말투, 생각, 그리고 행동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축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진 가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방식 그대로 실제 현실도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중력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그 생각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심지어 어려움 앞에서 인내할지 혹은 물러설지를 결정짓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침묵하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마치 결과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고 당신은 그저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헛된 희망이나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공학이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실패와 비판, 그리고 두려움을 뚫고 일어섰던 방식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일이 잘 풀리기를 막연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이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동차의 대중화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비웃을 때 그는 그 미지의 영역에 자신의 신념을 쏟아부었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첫 번째, 100번째, 심지어 10,000번째 시제품이 실패했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을 눈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성공을 품고 있었고 마치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철강 산업의 거물 찰스 슈왑은 두려움 속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한 철강 제국 전체가 그의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전염성이 강했고 그 믿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산업과 부의 지도를 바꾼 앤드류 카네기 역시 만약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결과가 이미 보장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오늘부터는 안 되는 겁니까? 당신은 이미 걱정하고 망설이고 두려움에 뿌리를 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대본을 뒤집을 때입니다. 망설이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삶이 거칠어질 때마다 움츠러드는 당신의 모습은 확신에 차서 걷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과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틀, 새로운 필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은 용기 있게 움직이고 권위 있게 말하며 삶과 협상하는 대신 삶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재설정 버튼이자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확신을 불변의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평온함 앞에서 의심이 힘을 잃고 시들어 버릴 때까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결과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가정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이 진실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말들이 연료처럼 당신의 온몸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당신은 이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쓸 힘을 가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결국 잘 풀린다면 어떨까? 단지 사소한 일이나 편안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좌절, 지연, 고통, 침묵, 예상치 못한 우회로,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까지도. 만약 그 모든 고난의 조각들이 당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실패에 대비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입에 올리며 배신을 예상하고 삶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조차 바닥이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원하는 것이 아닌 두려워하는 것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과장된 구호도 완벽함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청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것. 진실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 마음의 에너지가 흐를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현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겐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런 일들만 알아차리고 그런 일들만 기대하며 결국 그런 일들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것을 찾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잘 되고 있다는 조용한 명령이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상태로 아침을 맞는 모습을 말입니다. 파산했더라도, 배신을 당했더라도, 길이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일이 성사되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문이 이미 열리고 있는 것처럼 실행하고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그 믿음 하나를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전체가 재구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압박 속에서도 더 차분해지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며 증거가 아직 없을 때조차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전구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에게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이게 영원히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될 것을 아는데 또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3번의 좌절 끝에 무너지는 사람과 전설이 되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헨리 포드의 투자자들이 보통 사람을 위한 자동차라는 아이디어를 비웃었을 때 그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틀렸고 자신의 비전은 이미 완성된 현실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훈련된 가정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약한 자는 증거를 기다리지만 강한 자는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당신에게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고 공황 상태를 당당한 자세로 대체하며 결과는 확실하다. 단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 체계를 심어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결국 잘 풀린다면 어떨까요? 그 지연이 신의 섭리였다면, 그 배신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면, 그 혼란이 더 큰 것을 짓기 위한 공사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좌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만나게 해줄 완벽한 우회로였다면 말입니다. 그 가정을 일단 당신의 마음에 설치하고 나면 그것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게 됩니다. 미지의 것은 적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루할 때도 짓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도 이끌고 점수판에는 당신이 지고 있다고 나올지라도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수판은 당신의 영혼을 측정하지 못하고 당신의 믿음을 추적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것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작동하는 것처럼 산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다. 나는 신호를 구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린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벼운 마음가짐 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전쟁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를 마음속의 질서를 가지고 걸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을지 당신이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중간 과정에서 더 이상 움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을 세상은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방랑자와 건설자, 길 잃은 자와 목표에 고정된 자, 삶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과 자신의 손으로 삶을 빚어내는 사람을 구분짓는 다른 모든 자질 위에 군림하는 단 하나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확고부동한 목표. 잠재의식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침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관역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나 목표 목록, 혹은 자정에 휴대폰에 입력했다가 아침이면 잊어버리는 위시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로 새겨지고 규율로 지켜지며 당신의 목숨으로 보호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당신의 시간은 디스트랙션즈에 의해 도둑맞으며 당신의 집중력은 다음 번쩍이는 것에 의해 탈취당합니다. 당신은 수십 개의 길을 쫓다가 어느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절반쯤 짓다가 뒤돌아서 버립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추진력으로, 활동을 성취로, 소음을 방향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의 길은 좁혀지고 시야는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가 무엇을 가져다 줄까 궁금해하며 아침을 맞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이미 결정한 것을 전달하라고 하루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의 발걸음 뒤에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송수단을 혁신하겠다고 결정했고 세상이 그에 맞춰 조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이것저것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건설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지 알았고 카네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명확함이 망설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대함 속으로 표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명확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기에 분열된 국가조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 모래 위에 그어진 선, 당신의 뼈 속에 살아 숨쉬는 한 문장. 너무나 명확해서 당신의 마음이 매일 그 주위를 궤도처럼 도는 그거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곳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전략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동기부여, 영상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보는 항상 일시적일 것이고 당신의 습관은 압박 아래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결정, 당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보십시오. 10문장이 아니라 단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의 삶이 요구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일단 그것을 갖게 되면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읽고 매일 밤손으로 쓰십시오. 영감을 느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모든 생각을 대체할 때까지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당신은 비교하지도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지도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먹는 음식, 읽는 책, 만드는 습관, 하는 말, 감수하는 위험,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당신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산만함에 대한 영적 면역력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설 과정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서 결정은 쉬워지고 명확함은 당신의 나침반이 되며 시간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주와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 존재의 모든 원자가 단 한 가지, 즉 임무의 완수를 중심으로 공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없다면 최고의 습관조차 표류하고 가장 강한 사람도 넘어지며 가장 뛰어난 지성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장을 쓰고 당신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언젠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잠잠해질 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명령을 받은 건축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목적을 알고 변명 없이 그것을 따른다. 나는 더 이상 명확함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창조한다. 나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나의 방향은 고정되어 있다. 제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영혼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시간 그 자체마저 그의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말입니다.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내리십시오.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고 있지만 당신의 초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쌓아야 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도 아니고 희망이나 환경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벽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마침내 당신의 의심조차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만큼 강력하고 안정적인 무언가의 한가운데 서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것은 일관되고 훈련된 신념을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훈련시키고 연습하여 더 이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단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마음은 진실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연습해왔습니다. 매일 의심을 말하고 재앙을 상상하며 자신의 행동을 두려움과 일치시켜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믿음이 찾아오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함을 연습하면서 강함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망설임에 절여져 있으면서 확신이 자라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저항을 통해 얻어집니다. 당신의 안락함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끝까지 해낼 때마다 당신은 더 많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가 장난이 아니라 관문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여받은 정체성이 아니라 남들이 당신에게 붙인 꼬리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설계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영감을 느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떤 단일한 실패보다 더 컸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10,000번을 시도했고 10,000번에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들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보기 전에 이미 빛을 보았습니다. 노력의 모든 행위, 피로의 모든 순간, 도구를 재설정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믿음의 층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록펠러는 운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훈련하는 군인처럼 자신의 사고를 훈련했습니다. 그는 시스템, 구조, 그리고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혼돈이 아니라 정신적 리허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을 쌓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불을 쌓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끝까지 해내는 것을 보아야 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자신을 상상해야 하며 충성스러운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군처럼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삭이는 모든 단어, 반복하는 모든 구절은 믿음을 쌓거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을 말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겁함을 조건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을 사용하여 자신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용하고 뿌리 깊으며 꾸준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때, 박수 없이 약속을 지킬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어쨌든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링컨이 불길 속에서 나라를 이끈 방식입니다. 그는 가장 인기 있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었지만 비전을 너무나 깊고 완전하게 믿었기에 어떤 비평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행동은 자동화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준비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지침입니다. 당신의 주된 목표를 쓰고 매일 아침과 밤에 감정을 담아, 확신을 담아, 불꽃을 담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결과를 시각화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정체성을 소원이 아니라 사실로서 말하십시오. 나는 집중한다. 나는 훈련되어 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나는 움찔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래 실천하면 당신이 과거에 알던 의심과 두려움, 망설임이 사람은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너무나 최종적이고 절대적이어서 후퇴할 길이 전혀 남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감정이나 자신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배를 불태운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모든 출구, 모든 예비 계획, 만약 이게 안 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모든 조용한 변명거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사람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모든 거인들이 알았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똑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변혁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낡은 삶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당신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미러에 시선을 반쯤 고정한 채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찰스 슈왑은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카네기 철강의 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리더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톤, 에너지를 원하는 위치와 일치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범함으로 통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방 전체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감을 원한다면 당신의 과거 자아가 충격으로 침묵할 정도로 완전하고 격렬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수진을 치는 것의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만둘 수 있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들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한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축으로 향하는 다리를 불태운 단 하나의 집착을 가진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분열된 마음은 패배한 마음이라는 것을. 당신 역시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두 개의 정체성, 즉 과거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미래의 당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낡은 당신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모든 것, 모든 방해물, 모든 변명, 당신을 작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서고 싶다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려가는 계단을 없앨 때입니다. 알아볼 수 없게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과거 자아의 기념품을 그만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고갈시키는 연락처를 삭제하고 낡은 습관을 강화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을 정리하며 의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적 구석을 방문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후퇴할 때 사용했던 안락함을 파괴하십시오. 안락함은 당신이 있는 곳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지만 이대함은 결코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이대함은 당신이 뒷문을 닫고 불길을 등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것이 헨리 포드가 조리 브라인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한 일입니다. 그는 허락을 구하지도 회의론자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했고 그 결정 속에서 실패를 선택지에서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수진을 친 사람은 의심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실행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은 한 번 이상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게으르고 스크롤하고 늦잠 자고 압박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합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균형을 제안하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낡은 정체성의 마지막 유령입니다. 그것을 죽이십시오. 그것과 대화하지도 응답하지도 자신을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속삭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결심에 따라 행동한다.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다. 나는 이 길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길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지를 단단하게 하고 당신의 말이 법이며 당신의 행동이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잠재의식이 믿도록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날카로운 칼날이 벼려지는 지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움직이기 위해 감정이나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다리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돌파구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고 대안이 없는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만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돌아갈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같은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플랜 B를 불태우고 만약에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랫동안 규율과 춤을 추었고 위대함과 밀당을 했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 임무와 결혼할 때입니다. 일단 다리가 사라지고 불길이 당신 뒤에서 솟아오르면 돌아설 곳은 없습니다. 오직 전진, 오직 실행, 오직 진화뿐입니다.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모든 것이 바뀐 날로 삼으십시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일어서지 않으며 고립된 채로 강력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규율이 고독 속에서 단련되는 동안 가속도는 연대 속에서 태어납니다. 의지력보다 더 강력하고 기술이나 야망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터마인드의 힘이며 이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함께하는 동료들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은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보십시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비전을 형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합니까? 그 목소리들은 당신을 세우거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정신적 동맹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며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하는 공유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화로운 마음들의 융합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찾거나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임무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불꽃을 가지고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마음을 연결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시간을 압축하며 혼자서는 결코 보지 못했을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위대한 건설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략입니다. 포드는 진공 속에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상가, 엔지니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에디슨은 소음이 아닌 협업의 정신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재산을 운이나 자본이 아닌 목적 안에서 연합된 여러 마음이 하나의 목표를 강화하는 마스터마인드의 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마인드에는 의심을 말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안락함을 쫓는 사람, 규율을 조롱하는 사람, 움직이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정신적 대기권에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서클에 있는 단 하나의 약한 마음이 당신이 쌓고 있는 불길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비전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헌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가 당신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를 볼 수 없다면 그는 그 기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삶과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에서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혼란의 무게를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날카롭고 더 명확하며 더 높은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에 의해 당신의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하십시오. 하나의 조화로운 마음, 당신을 날카롭게 하는 하나의 목소리, 혼돈 위에 명확함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더하여 당신의 서클이 하나의 시스템, 구조, 그리고 너무나 단단하고 조화로워서 실패가 어려워지는 지지대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만나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며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더 높은 기준으로 이끄십시오. 언젠가 해볼게와 같은 부드러운 언어를 제거하고 선언, 책임감, 그리고 불꽃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직 그런 서클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이 그 기준이 되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일어서거나 멀어질 것입니다. 인정을 쫓지 마십시오. 표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건설하고 움직이고 조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함께 걸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안락함을 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힘을 위한 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처럼 날카로운 마음이 동등한 불꽃을 가진 다른 마음과 합쳐질 때 성공의 법칙이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길은 더 명확해지며 결과는 더 빨라지고 소음은 더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나는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놓아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다음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조화로운 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의 약한 대화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행동보다, 돈보다, 추진력보다 앞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치고 먼저 마음속으로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허락하기 훨씬 전에, 세상이 박수치기 훨씬 전에, 증거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수에 일어서는 자들과 다수에 포기하는 자들을 가르는 진정한 시험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조차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믿음은 사치가 아닙니다. 낙관론자들을 위해 남겨진 선택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구 조건이며 모든 변화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명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 동기부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뒷받침되는 결정입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느껴지고 당신의 발을 움직이게 하며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 의심보다 더 크게 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 말입니다. 링컨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전략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원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모든 것을 희생시킬지라도 자유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믿음. 포드는 지도도 시장도 인정도 없었지만 자신의 비전을 너무나 깊이 믿었기에 세상이 결국 그의 확신에 굴복했습니다. 록펠러는 인프라가 존재하기 전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 카네기, 슈왑, 그들 중 누구도 믿기 전에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앞서 행동함으로써 증거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과를 선행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 반대입니다. 두려움은 증거를 볼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움직여서 증거를 나타나게 할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복종합니까? 두려움은 기다리고 스크롤하며 모든 위험을 계산하고 모든 보상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은 건설하고 행동하며 믿고 어쨌든 움직입니다. 이것이 단지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반복하면 당신의 삶은 보호의 패턴이 됩니다. 당신이 믿음을 반복하면 당신의 삶은 창조의 패턴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암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느끼고 잠재의식 속으로 감정화하여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행동한다. 나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매일 비전을 말하고 매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움직이고 매일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움직임입니다. 믿고 싶다면 믿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행동은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이 끝까지 해낼 때마다, 힘들 때 나타날 때마다, 사적으로 당신의 말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듭니다. 나는 증거가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증거다 라고 말하는 정체성 말입니다. 믿음은 성과를 선행합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존재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있는가? 입니다. 세상은 잠재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 움직임, 존재감에 담긴 확신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의 리허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의 반복을 통해 그것을 단련합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비전을 말하고 저녁마다 당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매시간 당신이 되겠다고 말한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의 믿음은 더 커집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의 결정이 그것을 압도합니다. 마침내 당신의 믿음이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당신 또한 그렇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모든 제국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너무나 깊이 믿고 너무나 자주 반복하며 너무나 대담하게 행동하여 세상이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반복할지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무엇으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기초가 되게 하고 당신의 매일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역사의 건설자들과 평생을 망설임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가르는 단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력입니다. 선택하고 결코 후퇴하지 않는 능력. 당신은 위대함으로 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변명 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결정이 역사를 만드는 자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자 사이의 분계선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번식지이며 당신이 선택을 미룰수록 의심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를 망설일 때마다 당신은 재고, 외부 의견, 그리고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명확함은 희미해지며 확신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빠르게 결정하고 천천히 마음을 바꾸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엘리트의 습관입니다. 헨리 포드는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된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엔지니어들조차 하나의 블록에 8기통 엔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어쨌든 만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의 결정이 그들의 의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전까지 세상은 당신에게 역할을 계속 할당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대본을 건네고 방해물을 제공하며 평범하게 머물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결정할 때 세상은 그 선택주의로 재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정체성을 창조하고 우유부단함은 낡은 자아를 보존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의 강력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재고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피트니스라면 결정하고 비즈니스라면 결정하고 당신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의 목소리가 스며들 때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했고 10,000번이 넘는 시도를 추구했습니다. 그것들은 시도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헌신하지 않기 위해 열어둔 목표는 무엇입니까? 협상 가능하게 남겨둔 임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선을 그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는 버전의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말하고 쓰고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결정에서 다른 모든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척추를 세우고 불꽃을 품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부의 기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운도, 타이밍도, 매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 보상의 법칙은 중력이 운동을 지배하듯 발전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차별하지도 놓치지도 않으며 단지 각 사람이 기여한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곱하여 되돌려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대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기대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월급 수준에서 일하지만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 수준에서 일합니다. 그는 보상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효과적이고 일관되며 깊이 가치 있게 되어 보상이 필연적이게 만듭니다. 찰스 슈왑은 더 나은 교육이 아니라 일에 대한 더 나은 태도 때문에 비천한 시작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그리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카네기는 결국 그에게 역사상 어떤 철강업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했습니다. 카네기 자신도 이 원칙을 거의 영적인 헌신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더 오랜 시간이라고 더 큰 도전을 감수하며 자신의 직책밖에 책임을 자원했습니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장은 그를 기회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장은 의도가 아닌 영향력에 대해 보상합니다. 결과는 지속적으로 기대 이상을 해내는 사람에게 곱절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곳, 추가적인 노력,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 보이지 않는 노력, 조용한 개선 속에서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엑스트라 마일은 가장 텅 비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두가 앞서가고 싶어 하지만 요청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시 없이 일찍 일어나고 평범함이 용납될 때 탁월함을 전달하며 자신의 실수가 아닐지라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에디슨은 세상이 충분하다고 말했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상이 아닌 결과물에 집중했고 보상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보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상받을 때만 행동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허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은 환경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당신은 박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따라잡습니다.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혁신했습니다. 그는 더 좋고 더 빠르며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에서 멈추지 않았고 경계를 허물었으며 기대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은 그를 따랐습니다. 성공은 운 좋은 자를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개선하며 더 오래 버티는 사람에 의해 획득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 규율, 그리고 임무에서도 말입니다. 기대 이상을 할 때 당신은 기대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오늘 어디서 기대 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추가적인 디테일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요청 없이 어떤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작업을 예상보다 더 잘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답을 찾으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십시오. 탁월함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이름이 확실성과 연관될 때까지 말입니다. 실행의 확실성, 그것이 최고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끊임없이 공로를 인정받을 필요 없이 말입니다. 공로는 따라올 것이고 보상도 인정도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내가 받을 빚을 묻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묻는다. 나는 삶의 방식으로 기대를 뛰어넘는다. 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이다. 위대함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 말을 사는 사람은 결코 오랫동안 바닥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동기부여로 수십 년간 쌓인 두려움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일회성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념을 각인시키려면 그것이 당신의 의심보다 더 친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새겨 넣어야 합니다. 반복은 잠재의식의 언어이며 가장 강한 고리가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낡은 고리가 있다면 더 강한 고리가 그것을 대체할 때까지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지배적인 신호가 망설임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힘과 확신,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목소리로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공급한다면 낡은 목소리는 힘이 아니라 빈도에 의해 볼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암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핵심에서부터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자 도구인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락으로 듣지 말고 정체성 설치를 위해 들으십시오. 당신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게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은 이제 이 영상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쫓던 바로 그 사람이 이미 된 채로 걸어갑니다. 당신은 노력하는 것처럼 움직이거나 희망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걷습니다. 그것이 힘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체육관에 들어설 때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일터에 들어설 때는 이미 돌파구가 온 것처럼, 성공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결정을 내립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고 건설하며 결과가 확실한 것처럼 걷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세상으로 다시 발을 내딛기 전에 척추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힘있게 이 말을 외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행동한다. 모든 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나는 그렇게 움직인다. 이제 더 천천히 진심을 담아 다시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행동한다. 모든 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나는 그렇게 움직인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대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정도, 박수도, 당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이해해줄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승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기 위해 청신호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청신호입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돌파구입니다.